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9주차 안전보건 정책 과정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이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조직 생활에 일을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등교를 하든지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2단계에서 사회적 거리 1단계로 맞추는 관계로 인해 갖고 일부 지역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주로 수도권 쪽으로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지역별로 또는 그 거점별로 1명, 2명,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어떤 골프공원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 요양시설 이런 데는 보통 7명, 8명 심지어 골프 모이면 한 20여 명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집단 사례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생활하시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9주차 수업이기 때문에 먼저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레포트 지난번에 이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레포트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는 작성 제출의 목적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차원의 해석을 하느냐의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주제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상황이라도 내가 여러 차례 학부과정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수업 때도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러분들은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모시고 있기도 하고 또 일부 여러분 우리 학생 중에는 최고 책임자 CEO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주로 중간 관리자 또는 중간에 있는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은 어떤 안전보건이든 생산이든 또는 어떤 품질이든 중요한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 또는 우리 조직의 좋은 점과 또 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조직에 또는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어떤 주제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늘 작업하는 장소지만 작업장 바닥이 이렇게 기름이 좀 이렇게 흘러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허리를 다친다. 또는 넘어지는 순간에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현상으로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흔히 그런 사고가 종종 우리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사람이든 또 여러분들 관리자 입장이든 또는 현장 근로자 입장이든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사고를 다음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김 부장 또는 김 과장 또는 김 기사 또는 누구 반장님 이걸 문제점이 뭔지 다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개선 계획을 올려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하려면은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또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 공정을 일부 또 이렇게 작업에 또 이렇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부 공정은 또 스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부 공정을 스톱하면 어떻게 생산이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작업장의 바닥을 어떻게 또 다시 이렇게 타설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타설하게 되면 또 먼지도 많이 난다.
그럼 그런 걸 할 때는 어떻게 작업해야 될 것인가? 그럼 예산은 그럼 이거 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인가? 그럼 공사하는 기간에는 작업을 못함으로 해서 그 물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이 기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물론 어떤 제품 공정에 따라서는 아주 시간적 여유가 있어갖고 우리 뭐 이 공정에는 거의 적게는 일주일 또는 뭐 한 2주일 정도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 기간에 정비 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아무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공정 같으면은 그게 당해서 작업을 하면 되지만 아마 그런 공장이라면은 그 공장은 좀 문제 있는 공장이지 않겠나. 왜냐? 공장 제조 공장은 어떻습니까? 제한된 시설에 제한된 설비를 비치해서 제한된 근로자가 늘 상시 운행하고 가동을 해야만 거기에 원단위 문가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기업의 이윤이 창출을 목적인데 뭐 공장 우리 공장은 일주일간 작업 안 해도 되니까 하등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공장은 때로는 간간히 있겠죠. 이제 그런 계획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레포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문제, 작업장 바닥에 좀 미끄러워서 근로자가 우리 동료 근로자가 넘어져서 레진탕을 들여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병고를 치우고 있다. 그럼 이걸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책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딱 보면은 현장 가보면 답은 다 나와 있죠. 어떻게 작업장 바닥을 다시 뭐 탓을 해서 미끄럽지 않게끔 뭐 타일을 안 미끄러우면 다른 어떤 뭐 밑에 포장을 한다든지 하고 논리적으로는 다 머리에 뱅뱅 도는데 그걸 보고서를 올려야 예산도 받고 확보하고 작업도 시행할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로 레포트가 여러분들이 평소 때 학습할 때 했는 그 경험과 그 나름대로 트레이닝 자체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어쩌면 관리 감독자 또는 간부지 되고 또 위에 올라갈수록 조직에 현장에 일 잘하는 건 기본이지만 실제 기획, 정책 이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아마 그 조직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한 인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포트는 그냥 어떤 주제를 잡아가 덜렁덜렁 그냥 막 대충 해낼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 내가 이 주제를 잡게 된 배경과 목적은 뭔가? 그럼 이 계획과 목적은 이건데 이걸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장에 실태가 되어 있는가? 그 실태를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사업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타 공장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그걸 또 벤치마킹, 뭐 직접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만 자료상으로도 유선상으로도 또는 자료상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른 사업장에 직접 벤치마킹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시행 방법은 이 방법이겠구나. 이 방법 하려면은 예산은 그러면 얼마 들겠다.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기대 효과는 뭐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사업장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과 안 했을 때 어떤 계속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는 문제점. 결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제를 올리는 게 그게 의료보 레포트의 여러분들의 트레이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안전보건 정책 제가 늘 지금 오늘 9주차 수업입니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기업에 또는 사회적으로 다 리더 그룹에 있습니다. 오피니언 그룹이 됩니다. 그러다 어떤 사항을 딱 보면 이 사항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걸 앞으로 개선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그 이면에 뭐가 있지? 관련 위원회 법이 있더라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정부 정책이 있더라죠. 그 정책을 따라야 돼. 법을 따라야 돼. 그러나 그걸 법을 따르고 정책을 따르려니 우리 회사에 이런
이런 에러점입니다. 그럼 그 에러점 어떻게 해? 에러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도 무시하고 정책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법치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이 그게 안전보건 정책을 여러분이 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제는 제가 여러 개 나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주요 대형 사고 등에 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부 정책은 어느 수준인가?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평가하시겠죠? 최근 주요 대형 사고 등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바라본 정부 정책 너무 이슈 정책을 하고 있다. 너무 기업 위주로 정책을 하고 있다. 또는 너무 근로자 위주로 정책을 하고 있다. 라는 어떤 나름대로 그럼 이런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차원. 그럼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대한 의견.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개정을 해서 원래 1월 1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또 일부분적으로 내년도 1월부터 그 다음부터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총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해서 원래 1월 16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법 자체도 한 번에 이 법이 모든 사업장이 모든 근로자 모든 사업주가 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다 만족감을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정부 차원에서 산업법의 개정에 대한 여러분들이 각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징벌제도의 강약에 대한 의견.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수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근로자 입장에서 쉽게 말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각자 의견을 하는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업주가 봤을 때는 법이 너무 강화되어 도저히 기업하기 어렵다. 이런 추세를 한다면 우리 사업장에 산업안전을 다 지키다 보니 생산에 너무 저해를 준다. 우리가 한 만큼 했다. 이제 너무 엄격하게 계속하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 어떤 불만의 소리가 재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근로자 또는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까? 노무를 제공하는 자,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다. 아직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너무 느슨하고 벌칙조항이 너무 약하다. 사고는 났는데 사람이 몇 명 사망하고 몇 명 중상이 나고 몇 명 경상이 났는데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한 6개월 이 재판 1차, 2차 끝나고 나면 나중에 보면 우야무야 해서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뭔가 사업장의 경쟁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완전 반대 입장이죠. 그러면 중앙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사업주 입장, 근로자 입장 양쪽 다 대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자기의 어떤 권한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벌칙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강약의 문제. 그 다음에 사업장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적용상의 모순점. 여러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과목을 수하신 학생도 있고 또 학습을 산업안전보건법 과목을 수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것 같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과목을 수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동차 선박 관련 학과라든지 다른 과에 있는 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수하지 않았지만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은 거의 99%가 기술적인 공학적인 법. 사다리를 설치하는데 안전계구부가 되어 있는데
사다리를 설치하되 뭐 A형 사다리는 몇 도 이상, 75도 이상, 뭐 일자형 사다리는 뭐 60도 이상, 80도 이상 너무 정량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계가 있는데 틈 사이가 10cm 이상, 20cm 이상, 15cm 이상 이렇게까지 정량적으로 해놓은 법이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과연 그 법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에 다 그대로 적용되고 이러면 나름대로 작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적인 범위나 실제 설비상의 문제점, 기계 장치상의 특성,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거기에 따른 규정을 정량적으로 공학적으로 해놨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산업안전적용사의 적용상의 모습은 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 사고 사례 중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 주요 사고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우리 대한 화력발전소에 김용균 씨 사건도 있고 서울 지하철 또 수리된 문제도 있고 또 제주도에 우리 또 고등학교 학생이 브레스 타고 가다가 온몸이 끼어서 사망한 사고도 있고 또 울산마도 사고가 많았죠. 사실 뭐 우리 석유화공장, 기계공장 또는 그 현대중공, 현대자동차 보면은 사망 사고를 보면은 다 원인이 없는 사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요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그러면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금으로 주는 정부 정책이 뭐죠? 사망사고 줄이기. 사망사고 줄이기가 이번 현 문재인 정부의 최고 관건입니다. 물론 안전사고를 제로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거지만 안전사고 제로로 가는 건 정말 쉽지는 않죠. 물론 우리가 그걸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안전사고라는 단순하기보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사망사고만은 줄여야 되겠다 라고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과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도 거의 한 3년차 이렇게 접어드니까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너무 건설업체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모든 정책을 집중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이면에 부작용도 너무 많다. 사실은 모든 직원들이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련된 행정기관이 너무 건설업종의 사망사고 줄이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서히 하나의 문화가 형성돼야지 그 자체를 가지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그 시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 또 산업재해 예방 기관이 안전보건공단과 특히 가스안전공사 이런 부분의 현실적인 역할, 가스안전공사도 그렇고 산업안전공사도 그렇고 이제는 1세기가 다 넘었습니다. 지금 1세대가 넘었어요. 1세기가 아니고 30년이 다 넘었죠. 이제는 한 번 사이클을 한 세대 30년을 봤을 때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롭게 좀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느냐. 과거에 했는 걸 계속 답습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산업 현장, 여러분들 주로 산업 현장에 많이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산업 현장의 어떤 기업은 하루 1시간 1초가 바쁘다 하고 계속 발전하고 비전하고 기획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안전공단이나 가스안전공사 관련 법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는 과거의 법이죠. 그 법을 잣대를 가지고 계속 접목해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자체가 어느 기업이 잘하고 있다. 어떤 업종에 석유화업종, 조선업종, 기계업종, 금속업종 또는 서비스업종 아주 잘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그것이 전 업종의 모든 업종이 다 그러니까
잘하기를 하는 건 희망사항이지 실제는 우리 울산만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머스기학 단지에 있는 대기업 화학공장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PSL 제어라든지 각종 위험성 평가하는 게 거기 잘하고 있는 그 중에도 아주 잘하고 있는 특히 설비 손상 메커니즘 부식 문제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걸 그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게 전체 회사에 똑같이 그렇게 해라. 이거는 아직은 우리 산업 현장의 조직이나 또는 인력이나 또 예산이나 또는 설비상의 어떤 특성이나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시차를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소한의 우리 안전 보건을 위해서는 공단 관리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산업안전공단이나 가스안전공사도 이제는 다음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미래 세대를 위한 나름대로 어떤 안전 보건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껴왔던 것.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는 기업에 있다고요. 가스안전공사 늘 자체 검사, 전기 검사, 압력용기 검사 쭉 하냐. 그럼 여러분들 각과 을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갑질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현행 법을 가지고 법의 잣대를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칼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여러분들이 그분보다 더 월등하고 지식적으로나 또는 모든 면에 여러분들이 그분보다 더 우수한 기술과 또는 실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검사하는 사람과 검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액면 그대로 얘기를 다 못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는 그대로 그분의 감정을 건드린다기보다 현행법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산업안전보건법도 가스안전공사 각종 고시 지침 매년 우리 개선하고 또 보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화학공과 같은 데는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각종 지침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업장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게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현실적 역할을 좀 공단이나 공사가 해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진행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계획 좋습니다. 그럼 혹시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논문 혹시나 있으면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논리와 체계적인 정의를 해서 레포트를 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 성적 반영을 3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은 12월 3일 14주 차가 되었습니다. 까지 기입 염수를 해주시면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제가 메일을 주시더라도 제가 접수해서 처리하지 않도록 이런 약속으로 되겠습니다. 꼭 해주시고 그럼 이거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준을 제가 정한다면은 분량을 PPT 기준에서 A4 한 10매 내외로 물론 표지는 제거하고 표지를 빼고 PPT 기준 한 10매 10장 정도 해서 이걸 발표를 한다면 약 한 30,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표를 한다면 약 한 30분 정도 발표할 분량을 갖고 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써야겠다. 라는 걸 여러분이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꼭 12월 3일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9주차 수업 역시 마찬가지 지금 현재 계속 중요성과 개념과 위험 지금 현재의 정책 과정과 정책 의제 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은 정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안전보건 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좋은 정책이다. 특히 사업주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가는 상황도 있겠지만 또는 일부 정부에서는 관여하면 실패하는 것도 많이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전보건 정책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또는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것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는 주로 사업주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보건 쪽인데 보건 개념 보면은 8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석유화학 장치 산업에 벚꽃씨를 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로 지가스를 많이 쓰지만 벚꽃씨로 연료를 할 때 그 당시에 벚꽃씨 황 함유량이 4.5%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간 특히 날이 좀 굳은 날에는 울산 특히 남부 쪽에 이 지역에는 공기가 엄청 오염돼요. 그리고 저녁 새벽이 되면은 저기한테는 설부 함량을 해서 특히 더스트라든지 엄청 우리 농작물이 거의 고사되는 현상입니다. 아마 그때에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이렇게 보상해주고 지금도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진행형입니다. 그 1년에 약 한 1,600, 700억 정도 되죠. 기업에서 반 부담하고 정부에서 반 부담하고 기업에 부담하는 건 운임자 부담 원칙에서 하는 거죠. 그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차원에서는 황 함유량이 4.5% 너무 좋지 않는 저질의 벙커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 고질의 벙커시를 3%를 빼라. 사용해라.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기업에서는 엄청 들고 올랐습니다. 아니 황함유량 4.5%가 지금 리터당 얼마인데 3%하면 돈이 더 비싼데 그 원가가 너무 많이 미쳤어. 우리 기업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 우리가 힘들고 가동을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3%에서 1.5%에서 지금은 도시가스 황함유량 0.3% 아무 이상 없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순간적으로 충격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업주는 경영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윤이 줄어지고 또는 고도의 고가의 원료를 쓰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첫째는 근로자가 있고 또 시민사회가 있고 크게는 국가가 있고 더 크게는 지구 전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정부에서 관여하는 실패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주택,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이 너무 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면에 오는 파장이 많죠. 참고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지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아마 국정질의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지금 부동산 정책이 바르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아마 이번 국정감사 이전에는 늘 아니다 잘 되고 있다. 분명히 이번에 뭐 예를 들어 8.18 정책 또 6.15 정책 또 3.18 정책을 하면은 분명히 부동산 정책이 잡힐 것이다. 가격이 잡힐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오르고 또 하고 나면 더 오르고 결국 그때마다 물론 본인 또는 그 부처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나만 해도 결국 어땠습니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는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시인을 했죠. 그래 그게 좀 너무 성급했는 것 같고 우리가 정부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도 때로는 오히려 시장 논리에 오히려 역행한 부분도 있었다. 뭐 성공했다라기보다 아쉬움도 많이 남고 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그걸 보완해 나가겠다. 이게 바로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정책을 지난주에 간단히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럼 이걸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코로나 예방과 치료 문제, 그 다음 미세먼지 문제, 경제 문제, 쭉 인구 감소 문제. 사실 인구 감소 문제, 특히 우리 울산도 상당히 문제죠.
지금 울산 인구는 어떻습니까? 97년도 인구 광역시로 될 때, 97년 7월 15일 울산 경상남도에서 울산 광역시가 될 때 인구 98만, 99만 상태에서 100만을 내다보고 광역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 위에 100만이 되고 지금 110만이 되고 120만까지 2016년도에 했었죠. 그때가 120만을 넘어서 최고의 우리가 울산이 인구 증가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정말 성장하는 도시다. 자고남 인구가 늘어나고 자고남 인구 늘어나고 이런 도시가 정말 울산이 산업도시고 성장도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동하는 도시다 라고 전국 어디 가더라도 사실 수도권에 서울에 회의가 어디서 하면 울산에서 왔다면 야, 그 부자도시 참 대단한 도시에서 왔다 이렇게 칭찬 격려받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번 올해는 거의 한 10,000명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0월 중순 기준으로 114만도 안 돼요. 113만 7천 명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추세를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더 많다 이거죠. 10사람이 유입되면 거의 15사람이 유출에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우리 정부 정책. 그럼 과연 울산의 인구 감소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정책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요. 그 다음 각종 안전사고, 우리는 안전보건 정책 부분입니다. 안전사고 문제를 본다면 지금 무엇이 가장 이슈가 됩니까? 최근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이번 우리 거의 한 지난해 연말 올 초부터가 거의 올 한 10개월 정도 가장 성장한 부분이 우리 택배 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현장에 오프라인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택배 노동자들이 가장 지금 활동적이고 또 택배 산업이 제일 많이 이렇게 성장했는 부분이 한 분야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안전사고가 많아요. 물량이 늘어나니까 물량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거기에 따른 시스템과 인원과 설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설비와 거기에 근로자는 보수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실제 제한된 시간 내에 활동 시간이 많아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